그래서 이제 비염과 이 감기, 우선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자주 콧물, 코막힘 있고 그러면은 우리 애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를 달고 살아요.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사실 그거에 상당 부분은 알레르기 비염일 수가 있고,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체질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저절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어릴 때 있던 알레르기 비염 이런 것들이 한 30~40%는 없어지기도 해요. 강도만 약해질 뿐이지 기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코막힘 오래 갖고 있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정도의 코막힘 그런 것과 그거 자체가 원래 모든 인간은 다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코 막혔다는 거는 인간은 원래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성인이 돼도 옛날보다 약간 증상이 좀 떨어졌어, 없진 않고 없으면은 나는 자연치유됐다고 네. 착각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교육대기자TV 건강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키성장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비염과 알레르기 편입니다. 요즘 아이들 10명 중에 3명이 비염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환절기마다 코 막히고 밤마다 기침 때문에 뒤척인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유튜브로 또 만나 뵙게 돼서 진짜 영광입니다. 저도 교육을 관심이 많아갖고요. 그래서 저 교육대 기자 TV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비염, 이거 저만의 한 성장과도 너무나 밀접하니까 오늘 내용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담에서 지금 고3, 중3 자녀를 두셨다는 말씀을 맞습니다. 들었는데, 그래서 더 저희 구독자님과 케미가 더 잘 맞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그래서 다른 채널보다 더 많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알레르기 내과에 굉장히 권위자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잘못 모셨나요, 제가? 잘못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에서 네네. 근무하고 있고요. 네, 비염과. 이 소아 청소년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린이를 갖고 데리고 있으신 부모님께서 네네. 제 외래를 예약하시겠다, 네. 소아과로 가시고요. 저는 주로는 이제 15세 이상 좀 나이 든 네. 청소년의 어른을 보는데, 네네. 이제 제가 아기 때부터 이런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 비염이 있으셨죠? 약물 알레르기, 천식병 다 있기 네. 때문에 입원도 한두 살 때 입원해갖고 막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제 스스로가 어린이들 알레르기 환자도 관심이 많아서 네네. 또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비염과 알레르기를 나눠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네. 하는데요. 먼저 비염부터 여쭤볼게요. 많은 부모님이 비염을 감기나 또는 컨디션 저하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비염과 이 감기, 우선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자주 콧물, 코막힘 있고 그러면은 우리 애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를 달고 살아요.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사실 그거에 상당 부분은 알레르기 비염일 수가 있고, 크게 구분을 하시자면은 어릴 때 근데 콧물 줄줄 끈적한 거 나오고 코딱지 있고 네, 이거는 네. 너무나 그냥 기본이죠. 흔한. 우리 어린이집 다니고 감기 자주 걸리니까 그걸 다 알레르기 비염이라 할 수 없지만, 약간 구분을 하자면은 잦은 감기는 이렇게 주로는 초반에는 이제 재채기도 나오고 물처럼 나오지만 한 며칠 지나면은 대부분 끈적하게 바뀌어요. 끈적한 코, 가래 또는 코딱지 이런 게 있고, 알레르기 비염은 계속적으로 이제 물콧물, 재채기 나면서 네. 줄줄 흐르는 게 좀 많고, 그럼 알레르기 비염 특징도 눈이 많이 가려요. 애들이 그래서 눈을 많이 비빈다든지, 특히 가운데 이런데 예. 눈 전체 예. 이렇게 가렵고 재채기를 자꾸 발작조를 하면은 알레르기 비염 가능성이 많고, 감기 비염. 때는 눈 가려움증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코도 안 가렵고. 그렇네요. 물론 재채기도 하긴 하지만 감기 초반에 물콧물 나고 재채기 하다가 후반 들어서는 끈적한 코가 나오면서 재채기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 또 더 나가서 알레르기 비염 때는 몸살, 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통증 이런 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감기는 이제 모관이 아픈다든지 네. 또는 막 몸살, 열나고 이런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걸렸어. 알레르기 비염이나 감기 증상을 살펴봤어요. 네. 그러면 궁금한 이제 치료법일 거잖아요. 아이들이 크면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맞습니다. 많거든요. 아니면 자연 치유되겠지. 근데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잦은 감기는 애들이 어린이집 다니고 하니까 네네. 그런 것들, 감기라면은 이제 점점 횟수도 줄어들고 면역도 좋아지면은 좀 덜해지겠는데,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체질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저절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일부 연구에서는 한 청소년기 지나서 어른 20대 되면은 어릴 때 있던 알레르기 비염 이런 것들이 한 30~40%는 없어지기도 해요. 없어지기도 하니까. 네. 그렇지만 한 50~60%는 계속 성인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강도만 약해질 뿐이지 기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 비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코막힘 오래 갖고 있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익숙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알레르기 비염이 있잖아요. 달고 사니까. 달고 살면. 그러면은 얘는 그냥 그 정도의 코막힘 그런 것과 그거 자체가 원래 모든 인간은 다 이런 거 아니야? 그 정도로요? 그게 이제 베이스라인이니까. 와. 나는 5년, 10년 어릴 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코 막혔다는 거는 인간은 원래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성인이 돼도
옛날보다 약간 증상이 좀 떨어졌어. 없진 않고 없으면은 나는 그렇죠. 자연 치유됐다고 네. 착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강한 게 이 정도. 그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코막힘 있으면 힘들어 코 막혀 이럴 텐데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요거를 나 너무 좋아. 완전 비염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예, 거고 예. 요 정도 돼야지 요즘 좀 뭔가 안 좋아졌나 감기인가 뭐 이러다가 요용되면 치료 안 해. 이렇게 되는 거. 네. 근데 이거를 치료하면 좋아지는데 네. 이걸 치료 안 하고 사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한쪽 코로도 이렇게 해서 좀 오랫동안 네. 힘들지 않게 숨을 쉴 수가 있어야 되는 게 네. 기본적인 거고요. 입 다물고. 음. 근데 이제 많은 경우는 이게 양쪽 입 다물고 코로만 숨 쉬거나 한쪽 코를 막으면은 못 쉬는 경우 있거든요. 네, 불편하죠. 그거는 이제 비염이 있거나 코가 구조적으로 막혀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비염이 아닌 사람들은 이게 자유롭게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렇죠.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한쪽 코가 좀 더 막히고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 아침엔 네네, 왼쪽, 오른쪽이 원래 순환적으로 막히는데 대부분은 그래도 코로 입을 안 벌리고 숨을 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비염 코가 오랫동안 막힌 사람은 그냥 입으로 숨 쉬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네. 그렇게 볼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눈 가려운 거. 그러니까 코 막힌 거는 내가 익숙한데 특히 이제 눈 전체 자주 가려운 분들 네네. 또는 이 가운데 여기 가려운 분들 있거든요. 이거 다 코와 연결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거 되게 힘들어요. 네. 왜냐면 이제 화장하고 그렇죠. 청소년 애들도 네. 화장했는데 코 막힌 거는 안 힘들어. 여기 간지러운 거 못 참아요. 이거 간지럽고 네. 그다음에 화장 지워지니까 또. 네네. 그래서 그거가 있을 때 자꾸 안과 가거든요. 항히스타민제 먹고 그거 코에 뿌려야 된다. 그럼 뭘 뿌려야 되느냐? 네. 제가 별명이 뭐냐면은 저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 전도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라는 스프레이가 있어요. 비강, 코에 분무, 스프레이 뿌리는 스테로이드. 이거는 약국에 다 있어요. 아니요. 이거는 전문의 처방이 있어요, 전부 다. 아. 그게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파는 그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코 막힌 거를 뻥 뚫어주는 약이거든요. 일시적인가요? 일시적. 오트리빈, 뭐 여러 가지 화이트벤, 수많은 약들이 있는데, 그 약사도 이거 하면 일주일 이상 뿌리지 마세요. 이러거든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코만 뻥 뚫어주는 임시방편이지, 치료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래 쓰면 오히려 코가 더 망가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래 쓰시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국에서 파는 게 코 보습 스프레이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코 이렇게 코딱지 있거나 건조할 때 뿌리면 되는 것도 비염 치료제는 아니고요. 그냥 식염수, 순수 식염 스프레이 이것도 이제 끈적한 코딱지 빼낼 때는 도움이 되지만 이제 비염의 효과는 아닌 거죠.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코에 열심히 매일 뿌려야지만 그 코막힘이 개선되고 콧물 재채기 모든 증상 거기에 이거 가려움증, 눈 가려움증까지 치료가 되는 거니까.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알레르기 비염인지 아닌지, 만성 비염인지, 뭐, 감기가 자주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는 성인 같은 경우는 감기가 걸렸을 때 2차적으로 합병증으로 이 축농증이 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감기가 첫 일주일은 콧물 재채기 나오고 이러다가 이제 2주째 끈적한 나오다가 누런 콧물이 되는 거는 이제 축농증이 생겼다고, 부비동염이 생겼다고 보는 건데, 이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없애주는 약이기 때문에 감기 예방 2차적인 축농증, 부비동염 치료에도 쓸 수가 있어요. 심한 축농증이나 알레르기 비염인지 헷갈릴 때는 그냥 저는 쓰는 게 낫다. 스테로이드 하면 벌써 지금 들으시는 많은 어머님이나 부모님께서 그 나쁜 약 스테로이드 얘기를 저 의사가 여기 와서 하고 있네.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저도 매일 쓰고 있고요, 지금도. 오늘도 썼어요, 오기 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몇 년을 우리 집 애들도 아까 계속 쓰고 있거든요. 자녀분이 비염 있으세요? 애들 있죠. 매일 쓰는데 가끔 이제 약 떨어지면 애가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빠 나 그거 떨어졌어. 빨리 사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중에 만약에 제가 뭐 안전성 얘기를 좀 더 해드리겠지만 이 들으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권혁수라는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도 평생 애들도 이 스테로이드라고 부정 있는 걸 어릴 때부터 매일 써주는 아동 학대를 하는 나쁜 의사냐 아니면 이게 정말 안전해서 매일 쓰느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전문가시니까 후자겠죠. 후자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는 제가 이걸 한 병을 삼켜도 간에서 99% 또는 그 이상 분해돼서 없어지는 스테로이드예요. 먹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몸의 전신에 흡수가 된다고 해서 애들한테 스테로이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년을 써도 안전하다. 그래서 이거는 수많은 연구들에 증명이 된 거죠. 이 연구들은 임산부에게 쓰는 것도 증명이 되어 있고 임산부가 매일 써도 안전하다. 그 다음에 어린애들 꼬마에서부터 성인 될 때까지 이거를
계속 쓴다 하더라도 네. 전신의 스테로이드 장애 없이 안전하다라는 거는 수년 동안의 수많은 연구들로 증명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코에 뿌는 스테로이드를 천식 환자 흡입 스테로이드 마찬가지고 네. 오래 쓰는 걸 갖고 이거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럼 교수님, 제가 궁금한 점이, 그럼 평생 써도 안전하다, 네. 평생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이거는 그러면 완전히 치료되는 건 없는 건가요? 그렇죠.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방금 나도 비염이 있는데 우리 아이도 비염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유전인가요? 네, 유전이 많습니다. 아, 유전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비염이면은 50% 확률로 애한테 가고요. 그 부모가 정도로. 2명 다 비염이 있고 천식이 있거나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네. 이제 애들의 75% 확률로 생긴다. 그래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 25%는 부모는 멀쩡한데 또 면역 이상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유전성인 영향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인 것 같은데 그냥 일시적으로 이럴 때 힘들 때마다 그냥 병원에 가고 근본적으로 어떤 대안을 짜지 않았을 때 더 악화되나요? 이거를 어떻게 만성적으로 관리할 거냐.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최소한의 약으로 네. 얘가 힘들 때만 이걸 관리를 해주고 네. 나머지는 그냥 어떤 자연적으로 치료 약을 하나라도 덜 쓰는 거를 바라주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그러면서 이제 정신적으로도 네, 마음에 네, 그게 네. 놓이고 그렇게 이제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잘못된 거예요. 알레르기 비염은 잘 평상시에도 증상이 거의 없게끔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꼭 강조를 드립니다. 첫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때 코막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래되면은 내가 코막힘이 있다고 못 느끼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입을 벌리고 자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럼 입을 벌리게 자면은 이 구강, 네. 발달이 하는데 영향을 끼쳐요. 턱관절이나 입 이런데. 그래서 부종교합도 잘 생길 수도 있고 얼굴 모양도 안 예뻐요. 코로 건강하게 숨 쉬고 입을 다물고 잘 수 있게끔 하는 게 네. 이제 외모적으로도 중요하겠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네네.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가 막히면 우선적으로는 코골이가 되거나 애들도 아니면 수면 무호흡증이 생겨요. 그 어른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다가 이거가 사실 애들도 생겨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막 자기가 힘들지라고 호소하지 않으면 그걸 그냥 냅두는데 뇌가 깨요. 우리가 가서 숙면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처음에 잠이 들면 이제 소위 말해서 숙면.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한 1시간 반, 많으면 2시간 그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제 중간중간에 뇌가 약간 각성하면서 깨는 이제 눈 막 돌아서 렘 수면이 이렇게 있는데 그 숙면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뇌 건강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숙면 때 이거를 이러면은 이 뇌는 숙면에서 아주 얕은 수면으로 뇌가 깨는 거예요. 이걸 미세 각성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뇌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수면을 보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코막힘이 있고 그럴 때 이런 미세 각성의 확률이 보통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10배가 높다고 되어 있어요. 와. 첫째는 만성 피로, 두 번째는 뇌 건강이기 때문에 낮에 집중이 안 돼요. 학습적. 그래서 성적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건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되어 있고요. 부모님도 민감하시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 치료를 안 했을 때 최고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봄에만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애들을 이제 놔두고 얘네들에게 1년 성적을 해보면은요, 얘네들 성적이 딱 그 알레르기 시즌에 있는 그때 시험 성적 뚝 떨어지고 가을이나 겨울에는 높아져요, 다시. 그런 애들에게 코에 뿌리는 비감분무 스테로이드를 치료를 하잖아요? 그럼 걔는 성적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알레르기 비염이 2차적인 코골이와 수면 장애로 일으키고 그게 뇌 건강에 영향을 끼쳐서 낮에 졸고 집중력 저하가 되고 된다. 그 다음에 더 어린 애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수면이 뇌 발달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전두엽이란 게 소위 말해서 우리 ADHD든 집중력, 그다음에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하는 게 중요한데 전두엽 발달이 저해된다고 해요. 비염이 심한 애들, 치료 안 한 애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집중력 장애, 네네. 행동 장애, 충동성 이런 게 높다고 되어 있고 ADHD가 훨씬 높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 ADHD 증상도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는 훨씬 더 완화됐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아까 그 전두엽 발달이 저해된다는 거는 사실 평생 갈 수 있는 영향이기 때문에 우리 알레르기 비염 있는 애들을 이거를 그냥 스테로이드 그거 안 뿌리고 그냥 놔두면 되잖아. 나도 가끔 쓰고 최소 써야지. 네. 이게 애를 망치는 거다. 이때만큼은 놓치지 말고 성인 되기 전에 그런 적기가 있을까요? 적기는 이제 애들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2세에서 네. 5세 그 정도 때 어릴 때 말 잘 못하고 그럴 때는 이게 비염인지 감기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애들은 원래 콧물 줄줄 흘리고 사는 게 또 정상적이기도 네, 하고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애가 5세 넘어서도 계속적으로 자주 감기에 나타난다. 걸리고 나티 그럴 때는
그래도 빨리 그런 알레르기 비염 치료, 코에 뿌리는 걸 지속적으로 하는 게.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염, 코에 염증이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염증을 없애는 치료가 스테로이드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 염증 말고 다른 치료하는 거는 다 부차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왜 또 치료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염증이 오래되면은요, 거기가 점점 딱딱해지고 두꺼워져요. 우리 아토피 피부염 그렇죠. 있는 사람들 네네네. 피부가 어때요? 점점 착색도 되지만 네네. 거기 코끼리 가죽처럼 점점 흉터가 맞아요, 생기고 맞아요. 두꺼워지는 건 평생 간단 말이에요. 네네. 우리 트러블 피부 관리하는 거예요. 여드름 같은 거 안에 염증 딱 생기면 거기 흉터 잡힌 게 평생 가잖아요. 네. 두꺼워지고 네. 딱딱한 게 조직이. 근데 그게 코에서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코에서 염증이 매일매일 있어봐요. 그러면 그게 점점 두꺼워지고요. 그렇겠네요. 그 점막만 두꺼워져서 이렇게 두꺼워져서 문제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밑에는 뼈도 두꺼워져요. 이 코 같은 경우는 이 우리 가운데는 이제 비중격이라고 해서 얇은 벽이 있고 양쪽에 이렇게 선반이 세 개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라는 거는 우리가 마치 관처럼 큰 것 같지만 네. 굉장히 얇은 위아래로 긴 동굴같이 생겨요. 그 뼈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평생 그게 큰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코는 더 막히고 약을 써도 나중에는 치료가 안 돼요. 이런 위험성이 비염 하나만으로도 있는데 그렇죠. 대부분 비염이 있으면 아토피랑 천식도 따라오는 연결돼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쓰리콤보처럼?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란 게 처음에 아기 때 어떻게 생겨? 아까 유전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봄이 시작은 아토피 피부염 또는 음식 알레르기로, 식품 알레르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시작을 하다가 그런 알레르기 체질이 면역체계에 영향을 계속으로 주면서 그게 유전적과 그런 염증이 지속되면 그게 나중에 알레르기 비염으로 확장이 되고 네. 알레르기 비염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면 그게 네. 나중에 천식으로 확장이 됩니다. 물론 동시에 나오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계속 이런 체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거를 치료를 잘하고 끊어줄 네. 필요가 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한다면은 이제 어릴 때부터 피부 관리, 네. 즉 보습하고 네. 비누 안 쓰기 이런 비누 안 것들을 이제 쓰기. 이걸 해줘야 되고 네. 자연치유. 그다음에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이 만약에 생겼다.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끊어주는 천식으로 발전을 끊어주는 가장 좋은 치료가 이제 면역요법, 면역치료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장기적으로 네. 이런 행진을 좀 줄여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알레르기 시작의 현재 대부분은 아까 말한 아토피 피부염과 식품 알레르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 피부와 장이 네. 알레르기를 시작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진먼지가 코나 폐로 숨을 쉬어서 그때 알레르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네.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이 피부가 완전히 장벽이 단단하기 때문에 외부 물질이 못 들어와요. 그런데 유전적으로 이런 알레르기 체질이 특히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는 애들은 피부 장벽에 매우 중요한 네네. 필라그린이라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이 단백질 자체에 유전적 변이가 있기 때문에 장벽이 튼튼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토피 같은 경우에. 아토피 비염.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거나 이럴 때 피부를 통해서 진먼지인디기 또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 우유도 먹으면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네. 그럴 때 이 피부를 통해서 우유, 그 다음에 이유식 먹을 때 이런 것들이 피부로 흡수가 돼서 그게 이제 감작이 된다 그러거든요. 내 모양 면역세포가 만나서 이게 시작되는 건데 네네. 그때 피부를 통해서 면역세포가 딱 처음에 조우를 했을 때 네. 뭐야 이 피부를 통과해서 들어온 놈 이거 나쁜 놈 아니야? 라는 그 오해의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 정말요? 그때부터 알레르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숨이 아니라? 숨이 아니라. 너무 재밌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를 열심히 이제 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제가 이제 꼭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누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비누를 왜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왜라는 질문이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네. 비누 쓴 게 100년도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비누를 썼어요? 그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해봤죠. 네. 우리 조선시대 내가 옛날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냥 1년에 4번 물가에서 물 닦았지 우리 샤워 안 물로도 안 했겠죠, 하죠. 예전에는? 물로도 안 하죠. 네네네. 근데 이제 갑자기 들어와서 비누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의 기름 있죠? 네. 이거를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닦아내는 거죠. 근데 근데 사람의 기름이란 거는 우리 인간의 유전적으로 네.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이 피부잖아요. 피부의 장벽. 네. 근데 우리가 현대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이 기름 이거 나쁜 거 거기를 무슨 비누로 벗겨내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만든 인공적으로 만든 이 기름이 좋대 보습제가. 그래서 그 공장에서 만든 비누로 사람 기름 벗겨내고
그 공장에 가는 이 기름을 보습제라 이런 걸 또 사갖고 그거를 쳐덕쳐 발라서 부모는 만족해하면서 우리 애는 보습을 잘해서 깨끗해 이렇게 하는데 그 기름을 애초부터 벗겨내지 않으면 그 피부가 건강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몸에 이제 축축할 때 네네. 저도 땀이 많지만 그 세균이란 거는 축축할 때 번식하고 건조만 번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축축할 때 거기서 이제 거기 있는 거를 막 분해를 해서 발효되는 그 네, 냄새들, 밖으로 나오는 시큼한 거죠. 거, 네네. 여러 가지가 그게 냄새가 나는 건데 네. 그거는 물로 해도 다 씻겨져 나오는 거예요. 굳이 태어나자마자 딱 그 양수에서 꺼낸 애를 그거를 그냥 대충 물로 닦아내면 돼. 굳이 그 애부터 네. 부모한테 깨끗해 보겠다. 거기서부터 이제 어디서 나온 베이비 샴푸 이런 걸 해갖고 빡빡 기름 닦아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아토피의 피부염과 알레르기의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만약에 비누를 썼을 때 비누의 효과도 있을 거잖아요. 비누 효과는 기름 없애는 효과죠. 아, 근데 그게 그렇죠. 위험스럽다. 위험스러운 거죠. 모든 사람한테 다 그런가요? 아토피 있는 사람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 집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네. 뭐 비누를 거의 안 썼어요. 지금도 안 써요. 그러면 뭐 대안이 있으세요? 쌀뜨물? 아니 물로만. 아, 물로만요? 저도 물로만 샤워합니다. 교수님 그럼 머리는요? 머리는 샴푸를 하죠. 그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네. 떡지면 그건 미안하니까 샴푸만 되게 이제 두피 마사지 이런 거 절대로 안 하고 두피 마사지 안 하고 대충 해서 떡지지 않게끔만 네네. 그렇게 하는 거고 몸은 네. 저는 절대로 비누를 안 칠하는 게 오히려 건강한 거다. 오. 그리고 실제로 그 땀 냄새나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땀 관리만 네네. 잘해주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설사 비누를 씻었다 해서 땀 많이 나는 사람들은 몇 시간 정도 냄새 나요. 저는 이제 좀 더 어린애들 중심으로 아, 말씀드리면은 평상시에 몸에는 관리를. 어차피 뭐 이런데 그런 거 안 하니까 그거는 이제 물로만 닦아도 되고 때밀면 절대로 안 되고 때밀어도 안 돼요? 때미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전세계에서. 비누칠하고 그 이태리 타월 쓰고 때미는 거는 사실 정신적 효과가 더 큰 거예요. 아. 뽀드득 어느 순간부터 이 기름은 더럽다, 아. 냄새 나는 거다. 그걸 없애는 게 이거는 와. 굉장히 정신적인 효과가 큰 거지. 네네. 물로만 닦아도 냄새 거의 안 납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우리 외국 사람들은 암내가 나거든요. 네네. 이제 그 냄새가 실제로 지방 성분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냄새가 안 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유전적인 그 냄새 나는 암내가 유전적으로 없어요, 거의. 외국 사람 여행 가면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있죠. 비누로 막 겨드랑이 닦고 이래야지 없어지는 건 맞고, 그것도 시간 지나면 나아요, 어차피 네. 다. 대기자 TV